태권도부터 K-팝과 김치까지 모두 자신들 것이라고 망언을 퍼붓는 중국은 한국 외에도 전 세계에 마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거대 자본인 차이나머니를 바탕으로 한국가를 잠식한 뒤 천천히 사실과 역사를 왜곡하여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이에 중국 국민들도 가세해 처음부터 자기 나라였다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현재는 호주, 대만 등 여러 나라들이 중국에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인 투자 반대 시위를 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중국의 거대 자본에 이미 호주의 섬이 통째로 넘어가 자국민들이 쫓겨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기도 했죠. 한편 한국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음에도 오랜 역사 동안 중국의 지배 당하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와 문자를 지켜낸 만큼 거대한 중국 자본에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을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국인의 강한 정체성과 응집력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한국의 산업과 문화 곳곳에도 중국 자본이 들어오긴 했지만 위기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자정작용으로 인해 중국 제품의 광고조차 한국에서 용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생물들도 전 세계에 침투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동남아 일대에 서식하던 백년어는 길이만 1.2m에 몸무게는 45kg에 달하는 대형 어종으로 하루 만에 자기 몸무게의 40%에 달하는 먹이를 먹어치워버리는 엄청난 식성으로 세계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백년어와의 먹이 경쟁에서 밀려버린 토착어종들의 씨가 말라버린 것이죠. 특히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강과 호수를 백년어가 접수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일리노이 강과 미시시피 강은 이미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됐으며 미주리 강의 경우 잡히는 물고기의 70%가 백년어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전기 울타리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 중이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 여전히 해법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식성을 가진 백년어는 과거 한국에도 수입되어 강에 풀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중국의 백년어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정착에 실패했죠.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백년어는 강 상류 쪽으로 올라와 산란을 하고 알이 하류로 떠내려가면서 부화하는데 우리나라의 강은 길이가 짧고 유량이 일정하지 않아 백년어가 적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정체불명의 씨앗들이 전 세계로 배송되어 중국이 전 세계에 바이오 테러를 하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도 이상한 씨앗을 택배로 받아 큰 혼란이 일었죠. 이에 중국발 씨앗을 직접 땅에 심어 키워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국 아칸소주 분빌에 거주하는 도일 크렌쇼는 중국으로부터 귀걸이라고 적혀있지만 내용물은 씨앗인 소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는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 호기심에 씨앗을 심어보게 되었다며 해당 씨앗을 정원에 심고 2주마다 한 번씩 돌보러 갔는데 2달 만에 성인 남성의 무릎까지 자랐고 엄청나게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씨앗을 조사한 결과 로즈메리, 허브, 장미 등의 씨앗이며 확인된 씨앗 가운데는 유해한 것이 없었고 소포를 보낸 이유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량을 부풀리기 위해서 버린 짓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국제우편으로 출처불명의 씨앗을 받을 경우 심거나 만지지 말고 신고하라고 당부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생태계에 발을 들이밀었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중국의 외래종들처럼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 중국 기업들 역시도 한국 진출을 꿈꾸며 한국에 들어왔다가 처참히 망가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국 기업 화웨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를 내세워 재작년에는 삼성과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중국의 화웨이와 샤오미를 합치면 전 세계 점유율의 30%를 차지하고 중국 내에서는 85%에 달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죠. 이처럼 전 세계를 잠식하여 기고만장해진 중국 기업들은 눈을 돌려 꾸준하게 한국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매번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가장 싼 5G 휴대폰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우고 사은품 행사까지 진행하는 등 야심차게 한국 시장에 들어왔지만 한국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출시한 지 불과 2주 만에 떨이폰 취급을 받으며 굴욕을 당했고 몇 년 전 전 세계 휴대폰 시장 1위에 올라선 BY폰도 화려한 광고와 함께 한국 시장에 등장했지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BY4는 중국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화웨이 로고를 빼고 국내 연예인 이름을 모델명으로 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인기를 얻지 못한 것인데요. 수차례 한국 시장을 두드렸던 중국 기업들은 BY4 이후로 소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한국 시장을 만만히 보는 것인지 최근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하자 중국 기업들이 LG전자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등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수는 한국의 오랜 역사부터 현재까지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해도 한국만은 중국에 복속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So why do you think that China never brought them into the fold of their empire? So I think there are two main reasons why it never happened. The first one, which I explore in the book, is the development of what you could, with a slightly anachronistic term, call Korean nationalism. So at least, there's like argument in the book, at least from the late 16th century, there is a very clear Korean identity, which is connected to the culture as it had developed during the Ming in China, but is still separate from it. And it comes pretty close, I argue, building on the work of historians of Korea that have worked on this before, very close to what in the 19th century and early 20th century in Europe you would call a nation. That's quite unique in many ways, but that identity is important. And then secondly, I think on the Ming side and later on the Qing Empire that took over from the Ming in the early 17th century, there was this idea of Korea as a symbolic ally, as a model ally in a way. A model vassal, a state that aligned itself with whatever power was in control of China, and therefore had to some extent earned the right to be separate from it. It didn't have to be disciplined. It didn't have to be brought into the empire and told by the emperor, stop misbehaving, live like us, because in a way they already did that. Right. Was there a certain level of respect, do you think, between the two countries? I think there was a great deal of respect. Now, of course, on the Korean side, on the Joseon side, one always had to be very careful. Living next to an empire is always difficult and sometimes very dangerous. And I think the Korean leaders during the Joseon state developed a number of ideas about how they could handle that relationship. 교수는 중국이 조선을 복속시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한국인들이 과거부터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중국과 섞이지 않았다는 점과 중국 대륙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던 간에 상관없이 조선은 중국의 우호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복속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말했는데요. 교수의 말에 따르면 현재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세계를 잠식 중인 중국이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가진 강한 정체성으로 인해 나라가 중국화되어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